안녕하세요. 어피니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어도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을 찾고 있었는데요.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는 꼭 필요한 툴만 가볍게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었고, 벡터와 레스터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점이 너무 매력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1회 구매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꽤 경제적인 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피니티 디자이너 2의 워크스페이스를 살펴보고 다양한 툴들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처음 깔면 독일어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상단 메뉴창에서 Bearbeiten, Einstellungen, Allgemein, Sprache를 잉글리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하시면은 뉴 도큐멘트 창이 뜨는데요. 왼쪽 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템플릿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저는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5000 픽셀에 일단은 4000 픽셀을 하고 해상도는 일단 무조건 300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큐멘트 유니트는 픽셀로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액추얼 사이즈 줌은 이거는 디바이스를 리얼 사이즈로 보는 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이미지를 불러오셨을 때는 링크드보다는 인베디드를 하셔야지 저장을 하실 때 외부 이미지도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저는 디지털 작업을 하기 때문에 RGB로 하고 있고, 인쇄를 하시는 분들은 CMYK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진과 브리드는 인쇄를 하실 때 이렇게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이런 거를 마진과 브리드라고 해서 인쇄를 하실 때 필요한 영역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은 도면 작업을 하실 때 실제 크기와 도면 작업 비율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디지털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풀 HD로 선택을 해볼까요? 풀 HD를 선택을 해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꺼내졌으면은 그 다음 하실 일은 파일에서 무조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런 작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무조건 세이브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트 001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어피니티 파일 확장자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서 수시로 세이브 S를 눌러서 작업을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큰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S 세이브 에즈를 하셔서 뭐 파트 002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작업을 하실 때 중간 과정을 남기실 수가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어피니티 디자이너의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메뉴바가 있는데요. 메뉴바는 파일을 관리하고 편집하고 조정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툴바가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와 기능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툴바는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들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콘텍스트 툴바가 있는데요. 왼쪽 편에 있는 도구들의 옵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도구 모음을 툴박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박스 형태로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브젝트의 속성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패널 창이 있습니다. 이 패널 창은 윈도우에서 꺼내실 수 있습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보시면은 3개의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 페르소나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깔끔한 벡터 작업을 하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벡터여서 이렇게 확대를 하셔도 외곽선이 아주 깔끔하게 보이죠? 픽셀 페르소나는 포토샵처럼 레스터 작업을 하는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픽셀 형태로 깨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포트 페르소나는 원하는 영역을 잘라서 저장하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슬라이스에서 익스포트 슬라이스를 해주시면은 다른 영역만큼 저장이 됩니다. 꺼버렸네요. 껐을 때는 다시 윈도우 창에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구 박스에 있는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디자이너 페르소나의 툴박스입니다. 첫 번째 무브 툴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키고 회전을 주거나
또는 기울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트보드 툴은 한 프로젝트 내에서 여러 개의 작업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노드 툴은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 노드라고 부르는 포인트를 이동을 시키거나 핸들로 곡선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도형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노드가 선택이 되지 않는데요. 그럴 때는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노드를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컨투어 툴은 오브젝트의 경계에 두께를 주는 툴입니다. 코너 툴은 오브젝트의 모서리를 둥글려 주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를 컨트롤 엔터로 노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노드를 쉬프트로 모두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둥글려 줄 수 있습니다. 펜 툴은 노드를 찍어서 그림을 그려주는 툴이고요. 연필 툴은 자유롭게 단순한 선을 그려주는 툴입니다. 브러쉬 툴은 패널 창에서 텍스처를 선택을 해서 입힌 텍스처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툴입니다. 스트로크 위드 툴은 오브젝트에 두께를 줄 수 있는 툴입니다. 나이프 툴은 오브젝트를 잘라줄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벡터 플루드 필 툴은 원하는 색상을 채워줄 수 있는 툴입니다. 그라디언트 툴은 오브젝트 위에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는 툴입니다.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는 패널 창에서 오퍼서티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노이즈를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안에 보시면은 트랜스퍼런시 툴이 있는데요. 이 트랜스퍼런시 툴은 오퍼서티를 적용한 그라데이션을 주실 수 있는 툴입니다. 삭제를 하고 싶으실 때는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런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가 먹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라디언트를 레이어에서 익스펜드 스트로크를 하셔서 필로 변경을 해주시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의 색깔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이렇게 포인트 색상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택을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고 가운데 바를 눌러서 3개의 영역을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스 툴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툴입니다. 그리고 벡터 크롭 툴은 벡터 오브젝트를 일부분만 보일 수 있도록 잘라주는 툴입니다. 실제로 잘린 건 아니에요. 렉탱글 툴은 사각형 도형 툴입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정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엘립스 툴도 Shift 키를 누르시면 정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은 상단에 보시면은 컨텍스트 툴바에서 라운드의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꾹 눌러 보시면은 안에 다양한 도형들이 들어있는데요. 아이스크림 만들 때 이 트라이앵글 툴을 꺼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먼저 컬러 피커 툴부터 보시면은 컬러 피커 툴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컬러 피커 툴로 원하는 색상을 찍어 주시면 그 색상을 복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쉐이프 빌더 툴은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로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 엔터를 누르시면 2개의 영역을 합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셔서 쉐이프 빌더 툴로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 엔터를 눌러 주시면 그 영역을 이렇게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틱 텍스트 툴은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를 정해 주신 다음 글자를 적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틱 텍스트 툴을 꼭 눌러 보시면 프레임 텍스트 툴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만큼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글자를 적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는 치수를 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어 툴은 오브젝트의 면적을 잴 수가 있습니다. 줌 툴은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컨트롤 숫자 0을 누르시면 전체 캔버스 크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스트로크 색상과 필 색상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있으며 더블 클릭하거나 패널 창에서 색상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Shift X를 누르거나
X로 위치를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레스터 이미지를 다루는 픽셀 페르소나의 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디자인 페르소나로 돌아가서요. 이 오브젝트들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아까 넣었던 그라데이션은 모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셀 페르소나로 돌아왔습니다.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시면은 오브젝트들이 많이 늘어나서 되게 복잡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꼭 그룹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그룹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벡터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직 이 오브젝트들은 벡터 상태인데요. 레이어에서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레스터라이즈로 레스터화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왼쪽 레스터화된 오브젝트는 픽셀 형태로 깨진 게 보이고 오른쪽 벡터 파일은 외곽선이 깨끗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레이어 앞에 아이콘들도 픽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ve 툴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거나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스케일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을 주실 수도 있고 기울기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은 영역을 선택하는 툴인데요. 선택한 오브젝트의 영역만큼 삭제를 해주시거나 그 영역 안에서만 드로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영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Ctrl 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엘립티컬 마키 툴은 원형으로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는 툴입니다. 로우 마키 툴은 캔버스 가로 사이즈만큼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컬럼 마키 툴은 캔버스의 세로만큼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프리핸드 셀렉션 툴은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영역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툴입니다. 셀렉션 브러쉬 툴은 브러쉬로 채색을 하듯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툴입니다. 프루드 셀렉트 툴은 선택한 레이어에 비슷한 영역들을 선택을 해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영역을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픽셀 툴은 픽셀 모양의 브러쉬로 드로잉을 하는 툴입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은 패널 창에서 브러쉬에서 원하시는 텍스처를 선택을 하셔서 드로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픽셀 페르소나에는 그라디언트 툴이 따로 없는데요. 레이어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브러쉬를 조금 소프트한 브러쉬로 변경을 해주셔서 사이즈가 너무 클 때는 대괄호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잘못 선택이 되었고요. 레이어를 잘 보시고 맞는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레저 브러쉬 툴은 레이어에서 원하시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뒤에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필 툴은 일단 원하시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올가미 툴로 영역을 살짝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영역을 마이너스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드 필 툴로 색을 이렇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닷지 브러쉬 툴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문질러서 밝게 해줄 수 있는 툴입니다. 위에 콘텍스트 창에서 브러쉬의 사이즈와 그리고 이 밝기의 강도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벡터의 이미지에도 닷지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적용은 되는 대신에 바로 픽셀 레이어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번 브러쉬 툴은 닷지 툴과 반대로 오브젝트의 색을 태워서 어둡게 만들어주는 브러쉬입니다. 스머지 브러쉬 툴은 오브젝트의 경계를 문질러서 섞어주는 툴입니다. 블러 브러쉬 툴은 경계를 문질러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툴입니다. 샤픈 브러쉬 툴은 줌을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경계를 문질러서 픽셀을 선명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컬러 피커 툴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컬러를 뽑을 수 있는 툴입니다. 뷰 툴은 캔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줌 툴은 줌인, 줌아웃을 해줄 수 있는 툴입니다. 레스터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컬러 창이 있습니다. 이 컬러 창도 마찬가지로 Shift X와 X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스페이스를 훑어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